20세기 전반기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본 시대의 증언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사진작가로 1930년대 후반의 스페인 내전 중에 촬영한 쓰러지는 병사 더 헐링 솔저라는 타이틀의 전설적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47년 프랑스 출신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영국 출신의 조지 로저스, 그리고 폴란드 태생의 같은 유태인이었던 데이비드 침 시무어와 함께 세계적 보도사진가 집단인 매그넘 포토를 설립한 로버트 카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로버트 카파 하면 뇌리에 강하게 떠오르는 사진 4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1936년에 스페인 내전 때에 촬영된 쓰러지는 병사라는 타이틀의 사진인데, 오늘날 그 사진은 실제 상황이 아닌 연출된 사진이며 촬영 사진가도 카파가 아닌 동거녀였던 여성 종군 카메라맨 게로다 타로가 촬영한 사진이라는 논란마저 생긴 사진이고, 다음으로는 프랑스 해안에서 촬영한 1943년 피카소와 결혼하여 10년간 같이 살았던 프랑수아즈 길로와 피카소의 조카 하비에르 빌라토의 모습을 담은 흥미로운 상황의 피카소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데무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그의 아들 그레고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컬러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1954년 인도차이나 전쟁 때에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카파가 마지막으로 찍은 컬러 사진과 흑백 사진입니다. 그 당시 카파의 목에는 각각 컬러와 흑백 필름이 들어있는 니콘의 레인지 파인더 니콘S와 늘 사용해왔던 콘탁스2, 이렇게 2대의 카메라를 걸치고 있었는데, 니콘S는 카파가 인도차이나로 향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의 사진 잡지인 카메라 마이니치의 창간을 위해 초청되어 일본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의 니콘 카메라가 카파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1954년 4월 카메라 마이니치 창간 기념과 매그넘 포토 전시를 위해 일본에서 3주간 머문 카파는 5월 1일 인도차이나로 가달라는 라이프지의 제안을 받은 후 하네다 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일본인 친구에게 나는 바보같이 왜 인도차이나로 가겠다고 승낙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 베트남 북부 타이빈에서 촬영 중에 지뢰를 밟아 사망합니다. 또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로버트 카파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와도 매우 친했는데,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헤밍웨이의 다른 3대 소설 중 하나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소설은 스페인의 종군 기자로 가서 경험했던 것으로 스페인 내전을 다룬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 사진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바로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모습을 담은 디데이라는 타이틀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4개월간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은 사진미술관에서 로버트 카파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의 유명한 사진으로는 1939년 라이프지에 게재되었던 15살의 어린 중국군 병사가 중일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코닥의 전설이 된 코다크롬 필름을 1938년에 처음 전쟁 기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카파는 1937년 7월 7일에 발발한 제2차 중일 전쟁의 사진 보도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의 초창기 코다크롬 필름은 ISO 12로 굉장히 저감도였습니다. 코닥 이스트만사는 1935년에 최초로 코다크롬을 상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필름 감도가 높아지게 되며 ISO 64가 일반화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로버트 카파는 원래 본명은 앙드레 에르노 프리드만입니다. 하지만 파리를 거점으로 여성 종군 사진가였던 3살 연상의 유대인 혈통의 게르다 타로와 동거하면서 로버트 카파라는 가공의 작가명으로 사진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르다 타로는 사진 작품의 공동 작업자였습니다. 참고로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못지않게 사진으로 권위가 있는 ICP 국제사진센터는
1974년에 로버트 카파의 동생 콘넬 카파가 창설했는데, 그곳에는 우리나라 사진가로서는 유일하게 본 채널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는 한국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영수 작가의 작품이 컬렉션되어 있습니다. 1936년에 촬영했다는 카파의 아이콘이기도 한 쓰러지는 병사라는 타이틀의 사진이 라이프지에 전제되며 종군 카메라맨으로 일약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44년 6월 6일에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촬영하게 됩니다. 사진 시리즈 타이틀은 디데이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카파 연구가에 의해 이 사진은 훈련병에 의한 연출된 사진이며 카파가 찍은 것이 아니라 그의 동반자였던 게르다 타로가 찍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실제로는 훈련 중 미끄러지는 병사를 순간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게르다 타로는 종군 중에 탱크에 치여 27살 젊은 나이 사망하게 됩니다. 1913년 헝가리 정부는 카파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금으로 된 주화와 우표를 발행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로버트 카파는 10대 시절에 조국 헝가리에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정치 활동을 목격하고는 파리로 이주하여 게르다 타로라는 여성 사진가를 만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로버트 카파라는 가명으로 일하며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되었고, 초기에는 많은 부분에 서로가 기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게르다 타로라는 가명을 만들었고, 그들은 각자의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페인 내전, 제2차 중일 전쟁, 제2차 세계대전,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등 5군데의 전쟁을 취재하며 주요 잡지와 신문의 사진을 게재해 나갑니다. 영상의 첫 부분의 자막으로 소개한 "만약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카메라맨으로서의 카파가 한 이 말은 단순히 사진가와 피사체와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피사체와의 감정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 사진을 찍는 카파의 촬영 원칙이었습니다. 1954년 5월, 그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전쟁을 취재하는 전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지뢰를 밟아 4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섰고 그로 인해 세상을 마감했지만 그것이 그의 사진 촬영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경력 동안 여러 차례 목숨을 걸었으며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에 오바마 해변에 상륙한 유일한 민간인 사진가로서 가장 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컬러 사진도 적지 않게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컬러 사진이 일상화되기 이전인 1930년대와 40~50년대 초의 유럽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파는 주로 컬러 필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유럽 상류사회의 삶뿐만 아니라 유명 배우들과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들을 찍어 나갑니다. 그런 로버트 카파의 가장 위대한 컬러 사진 이야기 중 하나는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과 함께 1948년 소련을 여행한 이야기를 논픽션으로 다룬 글과 사진이 들어간 러시아 저널이란 서적입니다. 이렇듯 전후 카파의 컬러 사진들은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과 이국적인 사람들의 삶을 미국과 유럽 독자들에게 모두 전달했으며 카파의 초기 경력을 지배했던 전쟁 보도 사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950년에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알프스의 패셔너블한 스키 리조트와 프랑스 리조트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센 강변과 플라자 벤돔에서 패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파는 많은 배우들과 우정을 쌓았으며 특히 잉그리드 버그만, 험프리 보가트, 오슨 웰스, 존 휴스턴 등을 유럽 영화 세트장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그리고 멋진 댓글도 부탁드립니다.